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삼성 SDI부터 NHN 한국사이버결제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삼성 SDI입니다. 오늘 새벽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테슬라의 어닝 미스로 최근 잘 나가던 국내 2차전지 대표주들 밀려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삼성 SDI는 2%대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오늘 원전 관련주는 다시 한번 날아올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 번째 특징주로 올라왔는데요. 한수원의 두 번째 폴란드 원전 신축 소식 전해지면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실적 반등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반도체 업황 우려에도 산업용 전자 현미경 비중이 확대되면서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90% 증가했습니다. 파크 시스템즈는 4분기까지도 견조한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면서 목표 주가도 27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배터리 실적은 적자가 축소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정제 마진 급락으로 정유사업 부문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현주가는 낙폭이 과도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주요 해외 고객사 거래 대금 급증이 확인되는 시점에 빠른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 중에서 두 분이 선택한 탑픽 종목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공개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파크 시스템스, 그리고 박수범 매니저께서는 삼성 SDI를 꼽아주셨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 정태근 팀장님부터 한번 한번 여쭤보도록 들어보죠. 할게요. 파크 시스템즈, 요즘에 뭐 실적 추정치가 잇따라 거의 많은 기업들이 하향되고 있는 와중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4분기까지도 좀 좋게 봐도 괜찮을지.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아마 이 종목은 실적으로는 가지 않고 다른 모멘텀으로 갈 거예요. 어떤 제가 모멘텀이죠? 엉뚱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네. 그 파크 시스템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3분기 실적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죠. 138억을 기록하게 되면서 190% 성장 이게 나왔고요. 그리고 4분기에도 한 154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연간 영업이익이 한 300억 가량 현재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온 수치만 보게 되면은 상당히 실적이 좋다라고 봐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서 지금의 고평가를 좀 해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파크 시스템즈가 소위 말하는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116배입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면서 이 소위 말하는 퍼가 20배로 상당히 낮아지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평가를 해소하는 어떤 주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를 이끌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평가 이슈를 해소하는 측면으로 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이 힘들다고 좀 봐지고요. 대신에 지금 이 회사 쪽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EUV 마스크용 장비하고 NX-TSH 장비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이 두 개의 장비가 아마 앞으로 파크 시스템스의 어떤 주가 좀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UV 마스크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운드리하고 디램 첨단 공정하고 지금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파운드리는 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조금은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램 첨단 공정, 그러면 디램은 첨단 공정 예정된 게 뭐가 있을까요? DDR5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AMD 같은 경우도 그 에픽 4세대인가요? CPU용 서버용 CPU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도 DDR5가 채용이 될 거는 얘기가 있는데 연말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AMD 같은 경우는 그 서버용 CPU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딜 보고 있냐면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드라는 서버용 CPU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상임연금회관에서 인텔 부사장이 연말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나온다 했기 때문에 연말에 나온다고 했지만은 솔직히 미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라도 뭐 연말에 이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디램 첨단 공정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EUV용 마스크용 장비의 어떤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어떤 시장이 좀 주목하지 않을까 좀 봐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NX-TSH 장비 수주 요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3분기부터 출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그 OLED 공정 과정에서 고해상도 영상 분석을 하게 되면서 정밀 측정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XR 기기 쪽하고 좀 같이 봐야 되는데 XR 기기 같은 경우 지금 아시겠지만 메타에서도 지금 신규 기기가 나오는데 XR 기기가 나오는데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돈이 이게 215만 원이래요. 상당히 비싼데 이게 그래서 이게 수요가 많을지 조금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아이폰도 215만 원이니까 사실 분은 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연말에서 내년으로 넘어간 시점에서 아시겠지만 XR 기기가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XR 기기에 OLED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신규 수요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봤을 때 이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EUV 마스크용 장비라든지 그리고 NX-TSH 장비, 디스플레이 계측 장비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어쨌든 XR 기기 모멘텀 그리고 DDR5 모멘텀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평가 해소를 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새로운 모멘텀은 방금 말씀 두 개의 장비가 이끌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파크 시스템즈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타픽 종목이었고 박수원 매니저는 삼성 SDI 꼽아주셨는데 네네. 물론 시장에서는 항상 무슨 핑계 이유를 찾습니다. 하락하면 하락의 이유, 네. 상승은 상승의 이유. 근데 SI 자체로만 봤을 때는 계속 어떤 박스권 흐름에서 약간 그냥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측면에서 타픽을 꼽아주셨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테슬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뭐 테슬라의 실적이 EPS는 좋았어요.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는데 전체적인 이제 기대 매출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시간외로 0.8%로 장중에는 마감이 됐는데 시간외로 마이너스 3% 이상 좀 내려가다 보니까 뭐 관련해서 삼성 SDI가 좀 시장에서 바라봤던 부분들이 좀 주가 조정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 테슬라 쪽에 삼성 SDI가 지금 납품하는 부분들 보면 원통형 배터리를 비롯해서 각형 배터리 뭐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가장 많이 납품하는 건 ESS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잘 나왔고 ROE가 두 자리 숫자는 나왔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이유가 있었던 부분들은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SK온보다 더 좋게 나왔던 이유는 가전 쪽이라든가 여러 2차 전지가 들어가는 분야 쪽으로 해서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부분이죠. 자동차 쪽보다는. 뭐 그랬던 부분인데 오늘 저는 그래도 삼성 SDI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독일의 이제 BMW입니다. BMW가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2조 4천억, 2조 4천억입니다. 네네. 2조 4천억. 예. 예. 2조 4천억을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을 좀 짓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끈끈한 관계 있는 삼성 SDI가 당연히 수혜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뭐 테슬라를 넘어서 이제는 BMW의 미국 진출, 배터리 공장을 짓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삼성 SDI 지금 현재 우리가 접근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좀 담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다음으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과연 엇갈리셨어요. 일단 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스가 아니고요. 예스신가요? 예스 좋은 거부터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순서 들어보죠. 나쁜 소식 먼저 듣고 좋은 소식 듣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게 맞나요? 네, 한번 정확히 말씀 주세요. 어떤 네. 생각에서 또 그러신지 또 논리가 있으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도 댓글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네. 그 좋은 댓글이 올라와서 저 기분이 좀 더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뭐 목소리 좋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런가요? 예, 그럼요. 정말 기분을 왜 그럴까요? 오늘 몰카인가요? 네. 자, 그만큼 내용을 네. 좀 충실하게 또 준비해 주시라 기대하면서 네. 한번 들어보죠. 예. SK 이노베이션은 상당히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SK 이노베이션보다는 LG 화학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그 SK 이노베이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이 좀 안 좋게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유 부분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00% 절반 정도 깎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 아직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본업에서 2차 전지 쪽으로 가는 기업들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이 정말 현재 모멘텀을 현재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벤치마킹으로 LG화학을 좀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LG화학이 잘 아시겠지만 그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하고 IPO 이슈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소외를 받았었거든요. 네. 100만 원에서 주가 반토막이 났었는데 결국 올해 들어와서 반전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본업이 잘 나오고 그리고 본업이 2분기부터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어떤 걸로 채우고 있느냐. 양극재로 채우게 되면서 주된 캐시카우가 석화 부분이 아닌 2차 전지주로 빠르게 지금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양극재 부분이. 그러면서 주가가 서서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주가가 반대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유 부분에서 실적이 안 나오고 있고 그걸 신성장 모멘텀이라 할 수 있는 SK온 배터리 부분 이쪽에서 또 실적이 흑자가 나줘야 되는 적자가 나다 보니까 본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본 메뉴도 맛이 없고 네. 사이드 메뉴도 맛이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SK이노베이션에 이 가게에 맛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되다 보니까 네.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안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본업을 맛을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빠르게 이거를 그 레시피를 조정해 가지고 이거를 흑자로 전환시키든지 이렇게 해줘야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노 아,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네. 반면에 박수호 매니저님은 예스라고 아하. 의견 주셨어요. 아무래도 신성장 사업이 적자라는 점이 좀 부담이긴 할 것 같은데 매니저님 의견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현재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주가 움직임을 보면 뭐 네. 계속해서 뭔가 땅을 팔고 있는 이제 두더지 같은 형태를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 많이 빠져요. 네, 그렇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정제 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고 있고 자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좀 플러스가 좀 잘 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뭐 그래도 밸류상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은 충분히 여기서는 좀 저점을 좀 잡아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대한유화라든가 송원산업이라든가 뭐 그리고 뭐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뭐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뭐 금호석유 쪽도 마찬가지고 네. 그쪽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어떤 금호석유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이런 경기 민감적인 석유화학 쪽이 좀 분위기가 좋아서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유가도 지금 현재 뭐 들쑥날쑥 지금 왔다 갔다 좀 크게 큰 폭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긴 좋은데 석유화학 쪽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딱히 그렇다 해서 석유화학에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좋은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 차트를 좀 돌려주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기저효과로 좀 올리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저효과. 그 부분이 큰 작용을 하고 있고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뭐 경기가 좋아지고 뭐 그러지는 않죠. 그리고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뭐 모자, 양말, 뭐 신발 할 것 없이 안 들어가는 소재가 없습니다.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저를 비추고 있는 저 카메라도 다 석유화학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석유화학 같은 경우 경기 민감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데 SK이노베이션이 정제 쪽도 있지만 석유화학 쪽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딱히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고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 분명 기저효과에 대한 반등 시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상태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분석이라든가 매크로 흐름을 보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고 대응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투자 심리상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격대, 위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송 팀장님께서도 SK이노베이션 정말 오랜만이다. 기저효과 네.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댓글 그렇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자, 서두로 다음 종목 보죠. NHN 한국사이버 결제가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바로 확인하죠. 역시 노 예스인데 네. 팀장님 오늘 공교롭게도 또 다음 이제 노를 하셨어요. 일단은 NHN 한국사이버 결제가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한다 이런 리포트도 한 두어 달 전에 있었는데 네네. 주가가 너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주가는 많이 내려왔는데 예. 그러면 이제 많이 내려왔으면 가격 메리트가 있겠죠. 예. 그럼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상승으로 이끌 만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저는 한국 사이버 결제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좀 해소가 돼야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대적인 소외 현상이 소외 해소가 현상이 돼야, 아. 좀 돼야 일단 아무도 안 되는 거들떠보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만약에 거예요. 관심이 있다면 예. 주가가 이렇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셨고. 네, 매니저님은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네, 뭐 저는 한국사이버결제를 좀 예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네. 수급들이 최근에 괜찮아요. 주가 움직임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옆으로 뭐 기어가는 궁뱅이처럼 기어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연기금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지금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최근 들어서 매도보다는 매수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 정도의 수급 움직임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수급이 추세적인 변화를 좀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3분기 매출 성장이나 영업이익을 반등기 시작했다라는 것 여전히 뭐 눈여겨볼 부분이 하지만 네. 이 소외가 얼마나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관건이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원전 준대요. 네, 네, 두 분은 예스를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태근 팀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서두에 두산 에너빌리티 좀 기다려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다뤄봤던 SK 이노베이션이란지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보다는 상황이 좀 더 낫기 때문에 예스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유튜브에 그 다음 달 말까지 체코 이슈 뭐 송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그 체코 이슈는 그 참여 제한서 있지 않습니까? 입찰 참여 제한서 마감이 다음 달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마감이 되고 수주 확정은 내년 하반기예요.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면 이제 폴란드가 내년 초 그리고 하반기에 체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수주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관건은 2차측 수주를 엘다바처럼 2차측 수주를 받는 게 아니라 확정 수주, 1차적 수주까지 확정 수주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나온지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조선주도 그렇고 원전주도 그렇고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 수준은 아직 좋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은 시간이 금방 갔어요. 이만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태근 팀장님을 네. 위한 응원의 메시지 우리 채팅창에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자, 오늘 당첨자 분에게도 저희가 알찬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또 저희 TV 방송화면 인증샷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에게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이어트 보조제와 주름 개선 앰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코너죠.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 우리 건전 아나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수급을 부탁해 출발합니다.